2019년 5월 27일입니다. 5월도 이제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가 끝나면 이제 6월 시장을 맞겠죠? 그래서 여름도 무덥게 좀 다가오고 5월 마지막 주 시장 이번 주 일정과 전망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를 보면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었던 언급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민들에 대해서 1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중요했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화웨이 문제의 해법도 무역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을 높인 이슈였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좀 가하고 있는 중인데 화웨이 문제의 해법도 무역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역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거나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언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이 언급 자체만 보면은 무역 협상을 우리가 잘 해보자 혹은 미국이 좀 양보해줄게 이런 언급은 아니에요. 원론적인 언급이에요, 사실은. 어차피 화웨이 제재도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확인시켜준 언급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언급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거나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과도하게 보긴 조금 어렵고요. JP모간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기존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몇 퍼센트로 봤냐면 2.25%로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1%로 줄였어요. 절반 이상 낮췄어요. 성장률 전망치를. 그쵸? 어마어마하게 하향 조정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향 조정했을까?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받아서 미국 경제가 성장 동력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한 것이고 실제로 그 지난 주말 정도에 나왔었던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FOMC에서 이제는 조금 완화적인 태도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좀 피어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이슈들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무역 협상이 크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경기 지표를 주목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 발표 일정도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엔 아직 역배열이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술적 반등 정도는 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좀 꺾이죠. 네. 그동안 굉장히 우려감을 크게 줬던 게 환율의 급등이에요. 이러면은 외국인이 환순실 때문에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들어오면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구간까지 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20일 이평선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80원은 찍을 것 같고 만약에 1180원도 하회하게 된다. 그럼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만큼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고 가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MSCI 중국 A주 편입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이에요. 내일 일단 중국 A주 편입이 일부 진행이 돼요. 그래서 MSCI에서 중국 A주를 담으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비중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조에서 3조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 시장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제대로 나오려면 제가 볼 땐 주 후반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수준 이상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거대한 악재가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건 뭐냐면 트레이딩에 주력하라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빠지고. 그게 당일 매매일 수도 있고 뭐 2, 3일 정도 혹은 뭐 3, 4일 정도의 스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매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에 반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꺾일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 무역 개방이라든지 군사 동맹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북한 비핵화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협주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이번 주에 중요하게 이제 체크해 보실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5월 PMI 지표 발표입니다. 이게 이제 주 후반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기준선, 그러니까 50을 기준선으로 보거든요. 이 5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경기 지표도 좀 꺾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국 부양책 시행 필요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플로우도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주를 단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역시 주 후반 주말부터입니다. 주말부터 미국에서 ASCO, 아스코, 아마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내 제약사들이 아마 신약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곳에 미국 아마케를 쳐보시면 거기서 어떤 국내 업체들이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투자 심리가 주 후반에 좀 개선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이번 주는 전 시장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내일은 MSCI 중국 A주 편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정도는 시장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적 반등은 절대 못 가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시장을 보시는 게 맞고요. 이번 주 후반 주말부터 미국 아스코 아마케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어요. 트레이딩으로 제약바이오주를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일정과 전망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